저는 오늘 공론장 형성 과정에서 학계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언론인이 학계를 갑자기 이야기하는 이유는 학술 자료를 해설해서 컨텐츠 사업 준비를 했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제3자의 입장에서 본 학계 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공론장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잘 운영되려면은 거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려면은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좀 최적으로 학습된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과정에서 도움을 주는 주체가 학계라고 생각하는데요. 학계는 우리 삶의 문제를 정리하고 개념화하고 또 논의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역할들을 합니다. 그런데 우리나라 학계는 이 과정에서 존재감이 좀 미약한 것 같습니다. 우선 학계의 주요 구성원인 연구자가 연구 성과 확산에 관심이 없습니다. 채용이나 승진 같은 개인적인 생존 문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. 물론 이것들은 학계를 구성하는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사실 연구에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고객은 대중이 아닙니다. 같은 분야 연구자이거나 정책 입안자 정도인데요. 그러다 보니 이제 수용자도 어려움을 좀 겪는 것 같습니다. 예를 들어서 대중까지는 아니어도 학술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언론인이나 공무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통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습니다. 우선 첫 번째는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데 그렇게 두껍고 어려운 연구 성과를 어떻게 읽고 업무에 활용하느냐였고요. 두 번째로는 연구를 사실 어떻게 검색하는지도 모르겠고 좋은 연구를 선별하는 기준을 모르겠다. 이런 불평들을 많이들 하셨습니다. 그래서 저는 언론인이나 공무원이야말로 학계 이야기가 대중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. 제가 대학원생으로 있을 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. 어차피 논문을 써도 아무도 안 읽을 텐데 왜 쓰지? 라는 질문이었는데요. 그래서 오죽하면은 연구자가 쓴 논문은 본인, 지도교수, 심사위원까지 3명만 읽는다 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. 그래서 저희 팀은 학문의 대중화를 목표로 좋은 연구가 사회에 확산할 수 있는 콘텐츠 사업을 진행해 보려고 했습니다. 좋은 연구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주제를 다룬 연구를 중심으로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콘텐츠화하기로 했습니다. 이 과정에서 사실 근본적인 문제 한 가지를 더 발견했는데요. 저희가 연구 해설 콘텐츠라는 2차 가공물을 만들어도 사실 원문을 볼 수 없다면 그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. 우선 지금 대학 소속 구성원이 아니면은 연구를 열람할 수조차 없는 환경입니다. 정책 용역 보고서 또 비공개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학술 행사인데요. 평일 낮에 대부분 학술 행사가 열리죠. 그런데도 이제 이후에 사후 보고나 자료집 공유조차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. 연구 결과의 확산, 이 일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 근거에 기반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. 그래서 짧게 두 가지 대안을 내고 싶은데요. 우선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무료로 학술 연구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다는 오픈 액세스 운동이 확산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. 또 두 번째로는 학계 구성원의 인식 변화를 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학계와 대중이 연결돼서 풍요로운 공론장을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.